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수업에 안녕하세요. 오신 거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몇 번 해본 친구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발표 중심의 수업이거든요. 프로젝트 수업이고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줌으로 이제 실시간 수업에 이렇게 입장하실 때 그 사운드 여러분들이 줌 어플리케이션 보게 되면은 밑에 커서를 움직이면은 음소거 비디오 중지 이 화면이 나올 텐데요. 항상 들어오실 때는 음을 이렇게 소거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는 켜서 참석해 주세요. 비디오는 켜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모자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리고 싶다 하면 가리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통의 수업을 세미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 영상은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영상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뭐라고 그럴까 이 링크로 들어오는 일이 어려운 친구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 소연이가 아니면 항상 오늘 같은 경우 소연이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줌에 먼저 입실한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 줌 정보 있잖아요.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학생들이 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연이가 그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를 좀 우리 백석톡에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학생이 혹시 있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수업에 먼저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 회의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좀 이렇게 백석톡에 올려가지고 그날 그 도움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우리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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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하지 않고 경청할 때는 음소거 버튼 해가지고 그걸 꺼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는 순발력 있게 음소거를 켜야지 여러분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네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활용하면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단순하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물었을 때 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 랭귀지도 사용하자고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뭐 이럴 땐 no, yes, yes, no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 랭귀지 표현해도 우리가 충분히 소통이 되니까 네, 아니요. 잠깐만 제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아니면 yes, no 이렇게 사인 랭귀지로 표현해서 우리 클래스가 비교적 좀 이렇게 아주 아담한 클래스가 구성이 됐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아담하게 구성됐으니까 이번에 정말 더 이렇게 친해지면서 수업을 하고 더 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야기를 못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요. 손진영, 이금주, 최재진, 박혜빈, 우리 수업은 비디오를 열고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다 열어주시고요. 혹시 진영이나 금주나 재진이나 혜빈이나 이영이가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줌 밑에 보기는 채팅창이 있잖아요. 채팅창에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글을 보내주세요. 교수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준비해서 차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를 못 여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 얘기를 저한테 좀 지금 보내주십시오. 그 사정이 없으면서 오케이. 제가 혜빈이 같은 경우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앞에도 2시간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못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혜빈이 금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두 사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영이하고 재진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빨리 그러면 지금 그 모자랑 마스크 준비하세요. 모자랑 마스크 준비해가지고 재진이가 모자 마스크 뒤집어 쓰고 화면 열어주세요. 내가 기다릴 테니까 재진이 같은 경우 모자 마스크 빨리 준비해 주셔서 카메라 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영이도 나한테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노트북이나 PC에 카메라가 없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2개로 들어오셔도 돼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켜고 카메라 없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그러면 2가지 아이디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카메라가 기능이 되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손진영, 진영이 네 오케이. 진영이도 다음 주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된 친구들도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2명이 들어왔는데 1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의 학생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면 학기로 치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래는 월요일부터 항상 학기가 시작했는데 목요일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수요일이 이번 학기 한 주에는 제일 마지막 수업이어가지고 여러분 같은 경우 다른 과목들이 대면, 비대면에 대해서 이미 어떤 결정을 다 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우리 수업이 인문학 과목이고 교양 과목이고 우리 수업이 한국 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그 역사를 배워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산시켜보면요.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적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고 또 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교양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성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 결정을 할 거예요. 합의를 이룰 거예요. 근데 그 합의가 자 여러분 생각 있으면 다 이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기로 이게 모였으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결정은 우리 모두가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은 결정은 다 함께하는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의견의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색깔들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사회를 다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색깔이 다른 것이 존재하면서 다투지 않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합의가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지성인들이, 우리 교양인들이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회가 가져야 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사상과 문화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역량을 또한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로서도 만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에 앞서서 충분히 토론할 텐데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님이 이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최소한 여러분이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업이 어떤 성격의 수업인 것인지 최소한 알고 그런 다음에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토론을 붙이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토론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업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은 이런 성격이고 교수자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그런 다음에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수업은 어떤 수업이다라고 하는, 우리 과목은 어떤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OT는 따로 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OT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수업은 여러분 PBL 수업인 거 아시죠? 프로젝트 수업인 거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같이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고 참석했습니다. 좋아요.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별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조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별로 한다고 하는 것에 너무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우리 프로젝트는 개별 프로젝트만 있습니다. 조별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업이면서 우리 수업은요, 발표 토론 세미나 수업이에요. 발표 토론 세미나 수업. 여러분들이 발표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피드백도 많이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토론도 열심히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수업 계획서만 발표 토론 수업, 문의만 발표 토론 수업이 아니라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발표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표와 질문이 아주 그 점수에 포함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재단 문자가 와가지고 튕겨 나가기도 하고 재단 문자가 와가지고 뭔가 기능이 이렇게 펑션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요,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일단 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줌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그 기능이 회복되니까 재난 문제 때문에 튕겨져 왔으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 뭔가 기능이 문제가 일어났으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더 심한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PC나 노트북이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약간 잼이 되어가지고 줌 기능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역시 나가세요. 나간 다음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한 2, 3분 있다가 다시 켜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껐다가 한 3, 4분 있다가 다시 켜가지고 줌을 킨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왜? 네트워크 불안정이나 내 컴퓨터, 스마트폰의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성실한 준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건 누구의 책이 아니라 그 상황을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나한테도 올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우리가 다 함께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이고 우리 수업은 예습 발표가 굉장히 활발해야 되는 문의만 예습 발표가 아닌 진짜 예습 발표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수업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자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실시간으로 완전히 다 모여야 돼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뭐 고민할 거 없이 이런 문제 토론하지도 않아요. 우리 캠퍼스 교실에 모이면 되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복잡해졌어요. 불확실해졌어요. 물론 우리는
숫자가 20명 이하의 규모의 클래스예요. 그런 면에서는 학교 소집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과목만 듣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과목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40명, 50명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40명, 50명 과목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으시지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는 친구도 있군요. 경준이 없고 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 우리 안에도 다 갈려요. 자, 그랬을 때 어, 토론 수업,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모여야 돼요. 반드시 다 모여야 돼요. 근데 교실에 모일 수 있는 우리 수업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환경은 되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수업 환경하고 복잡함이 엮어져 있고요. 자, 그 환경이 되지만 그 환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전국구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전국구에서. 자, 여러분 가운데 제일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멀리 있는 살고 있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디에 살고 있을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실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먼 축이 아닐까? 어딜까? 자, 이영이는 어디 살고 있어요? 정이영? 이영이는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천안 살고 있습니다. 천안이니까, 그럼 자취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학교 캠퍼스 가까이 자취하고 있군요. 네. 재진이는 어디 있어요? 저요? 네. 저 경기도 오산시 살아요. 오산시.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는 않군요. 자, 네. 다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예, 수도권에 있군요. 그 유명한 수도권. 지금 2.5단계 들어가 있는 수도권에 살고 계시군요. 규리미는요? 경상남도 밀양시요. 밀양이면 아마 우리 가운데 비교적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찬준이는요? 저는 수원 살고 있습니다. 수원, 오산, 수원, 성남 다 고만고만하네. 병준이는요? 전 서울 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도 요즘에 많이 위험하죠. 소연이는 어디 살아요? 저 인천 살고 있습니다. 인천도 수도권. 유진이는 어디 살아요? 저는 부여군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부여군이요. 부여군, 부여.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에스더는 어디 살아요? 저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천안 오려면 그 몇 시간 걸리나요? 한 3시간 3시간. 정도. 네. 밀양보다는 조금 더 가깝겠네요. 자, 박혜빈? 네, 어디 살아요? 저 경기도 시흥 살고 있습니다. 시흥. 진영이는요? 진영이? 손진영? 진영이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가 이상한가요? 마이크는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소리는 안 들려요. 뭐 설정이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한다는 여러분 다 아셨으니까 마이크, 비디오, 설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 수업에 지장 없도록 진영이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수업에 구로구에 살고 있군요.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은 그걸 제가 출석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금주는 어디 살아요? 이금주?
천안에 살고 있군요. 금주도 천안에 살고 있군요. 네. 자, 나름대로는 전국구 우리 확인됐어요. 지금 한 13명, 12명의 우리 선수들도 전국구인데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는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조심은 할 거예요. 100% 조심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코로나에서 100% 자유롭다라고 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업에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한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교수자로서 제 책임입니다. 근데 좋은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요. 안전한 수업에 대해서는 대면이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수님 100% 제가 보장하는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논리적 이유를 가지고 자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자신의 이유를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두 마리 토끼. 좋은 수업도 이끌어 가야 되고 누구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번 학기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저의 책임인데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다 같이 만나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만나야 되고 다 같이 만나야 되니까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대면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비대면 실시간 줌 수업이면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줌이 처음인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소통하고 또 저 친구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렇게 토론 수업을 발표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어 보이지요? 자, 이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업과 교수자의 철학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좋은 수업과 제가 원하는 안전한 수업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면서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견해를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견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출석부에 여러분들이 학부하고 이름으로다가 출석부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또 3,000% 나가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할 때는요. 항상 제가 여러 수업을 받으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님, 한국사상과 문화 수요일 반에 보건의 이승준입니다. 경산의 이승준입니다. 어문의 이승준입니다. 한국사상과 문화 수요일에 보건의 어문의 디자인 영상의 예술의 이승준입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얘기를 물어주시면 제가 이 수업에 이런 내용을 묻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개별톡으로 문의할 때는 항상 그렇게 소속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여러분들의 학부하고 여러분들의 성함 보건의 이승준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면, 비대면 어떠한 수업을 여러분들은 원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다 들어봐요. 전문학부 김수현입니다. 저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원래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대면 수업,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연이 얘기 들을 때도 우리가 저 친구의 논리는 뭔가, 저 친구는 어떤 이유로 비대면을 원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듣는 것도 우리 수업의 생각의 힘을 기르는 토론의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면을 굉장히 원합니다. 캠퍼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대학생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도 중요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을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의 논지였어요. 다른 친구들? 어문학부 정유진입니다. 네. 저는 비대면 수업을 희망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버스 편들이 다 반토막 나서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자, 유진이 같은 경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 대면을 하려고 해도 통학 시스템 자체가 수요가 확 줄어버렸었습니다. 실제 뭐 대면 수업이 거의 뭐 없는 상태니까 뭐 통학 시스템 자체도 뭐 거의 이제는 그 없어진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대면이 어려우니까 저는 비대면을 원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있죠? 또 사회영상학부 윤규림입니다. 네. 저도 비대면 수업을 희망합니다. 왜냐면 뭔가 집이랑 이제 거리가 먼 친구들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썼어야 했는데 이번에 기숙사도 운영을 안 하고 또 수업이 보통 이렇게 1시간 공강이 있거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비대면이고 하나는 대면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 이제 그런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비대면이 좀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림이도 유진이만큼이나 더 현실적으로 우리 수업들이 거의 다 촘촘하게 돼 있는데 나도 거의 촘촘하게 강의를 해요.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면, 하나는 비대면 그 중간에 10분 사이에 그런 조정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규림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 주는 학교 나가고 한 주는 또 비대면하고 그런다면 뭐 이거는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자취와 기숙사를 뭐 마련해야 돼, 마련하지 말아야 돼. 이건 금전적인 문제도 관련되는 것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 입장에서 한 주는 대면으로 가르치고 한 주는 비대면으로 가르치고 그 교육 환경이 너무 들쑥날쑥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질, 좋은 수업의 질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이나 교수자도 그렇게 들쑥날쑥한 우리가 복잡한 만큼이나 너무 어려운데 규림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컴퓨터 상황도 그렇고 네트워크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수업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을 동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얘기? ICT학부 박찬준입니다. 찬준이. 저도 비대면 수업 찬성하고요. 다른 학부분들이랑 이제 의견은 동일한데, 저는 추가적으로 지난 학기에 교수님 수업을 줌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굳이 안 하더라도 교수님 수업은 줌으로도 충분히 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찬준아 하이파이브. 그래. 진짜 찬준이 지난 학기에 저하고 수업한 경험이 있고요. 찬준이는 자기 경험치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부분은 충분히 토론이 가능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을 하기보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충분한 토론 수업 전 가능하니까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경험을 통해서 논지를 주장해 주셨어요. 또 우리 다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한 13명 등록했으니까 이 수업은 정말 작은 수업으로서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한번 자기의 견해들을 물론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뭔가 표현을 하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과 그 어떤 그 합의에 참여했다는 그 의식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병준이도 한번 얘기해봐. 네, 안녕하십니까. 사범학부 박병준입니다. 음, 저도 비대면에 찬성하는데
방금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랑 별다른 이렇게 차이점은 없고 저도 좀 안전을 위해서는 비대면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 퍼스트, 세이프티 퍼스트. 그런 면에서도 우리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학우들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또 다른? 아직 발표하는 친구들 다 발표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뭐, 형님 먼저, 먼저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가 다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죽일 거 없이 여러분들 개성 생각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상관없이 다 발표하는데 구호 한번 외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다 사운드 열어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쫄지 말자. 쫄지 말자. 미국 친구들이 약간 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네. 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느끼더라도 내가 표현하는 거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니까 쫄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치 코치 보지 말자. 눈치 눈치 고집. 보지 말자. 한국 사상과 문화를 배울 텐데요. 한국 사회의 굉장히 강력한 문화 중에 하나가 눈치 코치를 강하게 보는 문화라는 거예요. 공동체 영향력 크고요. 유기적 영향이 커요. 항상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 맞춰왔고 남들의 입장에 맞춰왔고 이런 것들이 500년 이상 고착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더 예민한 사람들 많지 않을까? 그 남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더 예민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의 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동양의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 속에서 그런 특성들이 강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중요한 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미래 사회는요, 창의적이라고 하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끼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내 강점을 가지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자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푸시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자, 발표하지 않은 친구들 발표해보세요. 사범학부 이다희입니다. 저는 일단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비대면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이고 그러면서 누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염성과 이 위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비대면 가는 것이 저는 맞는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라고 하는 다이의 논지 우리 들었어. 또 기독학부 전에스더입니다. 저도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지금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친구가 금주, 혜빈이, 진영이 그런 것 같은데 말로 어려우면은 여기 채팅에도 좀 자신들의 뜻을 조금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전달해 줄게. 사범학부 박혜빈입니다. 저는 비대면 원합니다. 이유는 통학하기에 거리도 너무 멀고 버스와 지하철 배차 간격도 너무 넓어서 등교하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축소하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비대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도 발표하는 친구, 내가 놓치고 있는 친구 있을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경찰학부 정희영입니다.
저도 비대면 수업 원하고 아무리 소규모로 모인다고 해도 2차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비대면 수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수업 뭐 거의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영이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줬네요, 그죠? 보건학부인데 대면 수업 장점이 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토론이 가능한 줌이라고 한다면 커버되기 때문에 단점이 많은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의 이제 누구 빠진 친구 없죠? 제가 놓친 친구 없죠? 그러면 자, 우리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 학교에 우리 수업은 비대면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우리 줌 채팅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이따 올릴게요. 자, 여러분 보셨죠? 비대면 수업 동의, 보건, 뭐 어문, 경찰, ICT, 이승준 이렇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합의해 주신 그런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 이름으로 이렇게 채팅창에 동의를 올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숫자가 작아서 다 보이기도 하지만은 요 동의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동의가 가능하니까 이 채팅에 여러분들이 적은 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출결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니요 하든지 아니면 사인 랭귀지를 하든지 가만 이쪽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적극적으로 임합시다. 다 동의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5분이거든요. 35분인데 제 생각에는 본격적인 그 OT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10분 잠깐 쉬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좀 50분 넘는 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쭉 해가지고 오늘 필요한 OT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쉬고 우리가 그 다음에 OT를 조금 마무리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쉬는 것은 이렇게 쉬겠습니다. 줌 접속을 나갔다가 들어왔다. 찬준이 기억할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뭐 튕겨져 나가고 난리법석이나.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줌을 끄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갈 때 비디오 끄고 제고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장면을 잠깐 쉬어놨다.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니까 한 47분쯤 만나자. 47분쯤.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화면을 열면은 여러분들 따라 화면을 열고 2교시 수업을 하면 두 번째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47분에 만납시다. 잠깐 쉬어요. 자, 제가 두 편의 PPT를 준비했는데요. OT의 포인트는 8포인트. 여기에서 1, 2, 3, 4.
그 다음 PPT에서 1, 2, 3, 4 해가지고 우리 수업에 대한 설명을 크게는 8개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이런 성격이구나 파악하셔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맞았어 해가지고 함께 즐겁게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버겁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이제 오늘까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조정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업을 예상했을까 궁금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앞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항상 제 수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사상과 문화 수업을 예상하고 오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그런 유형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다 달라도 이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많은 진리가 맞다 틀리다 라고만 규정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의 표현을 잘 전달함으로써 공감을 끌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물음의 방식과 그런 답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더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딱 보세요. 어떤 예상을 하고 오셨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예상, 저런 예상, A의 예상, B의 예상, C의 예상. 오늘 그 얘기는 직접 듣지 않겠습니다. 궁금해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그러면 어떤 특징, 뭘 한국 사상과 문화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겠죠, 그죠?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고만고만 똑같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여지는 대표적인 빨리빨리. 일본, 중국보다 우리한테 보면 빨리빨리라고 어쨌든 느껴지는 어떤 문화적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긍부정을 논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상과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인에 대한 이해는 곧 나에 대한 이해, 이승준에 대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한국 사상과 문화의 과목이다.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 우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과 문화를 공부하는 시대는 빨리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러한 지식 정보 있잖아요. 여기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잘 활용하면은요. 저보다도 여기가 더 똑똑하다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요. 웬만한 교수님 열 합친 것보다도 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갖다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가 얼만큼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제가 볼 땐 난센스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퀴즈 시험 이런 시험 없습니다. 외워서 보는 시험 없어요. 우리 과목에는. 프로젝트만 있을 뿐이에요. 시험이 없다고 하는데도 별로 해피한 얼굴들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시험 없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할까요? 유진아 다시 시험 보는 방향으로 바꿀까? 정유진 노 땡큐? 노 땡큐?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은 시험 봐도 좋고 시험 안 봐도 좋고 상관없다는 얘기구나. 병준아 시험 볼까? 아닙니다. 그럼 아닙니다. 그럼 진작에 아닙니다. 라고 좀 우렁찬 목소리를 얘기하지 그랬어. 물론 시험이 필요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인문학적 성격으로서 한국 사상과 문화는 저는 분명히 이 방식이 바람직한 시대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학습,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나타나야죠. 그래서 예습이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나타나야지 뭔가 발표도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론 발표, 이거 중요하다는 똑같은 얘기.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주도하고 예습하기 위해서는 수업 계획서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계획서에서 계속 학기가 5주, 6주, 7주 되는데도 수업 계획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업 계획서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수업 계획서?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네, 종합정보 시스템 가면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까 종합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수업 계획서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수업 계획서 내용 가운데 일부 좀 중요하다고 여기저는 일부의 내용은 제가 PDF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적절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업 계획서가 전체적으로 한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6페이지로 그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고요. 특별히 수업 계획서 중에서 이걸 제가 주간 계획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 주차별로다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큰 타이틀, 그래서 페이지 수까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체험 프로젝트, 전통유산 체험 프로젝트인데 그는 8주차부터 이렇게 발표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수업 계획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버 캠퍼스 올린 내용을 통해서든지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고마워요. 그 다음에는 뭐 이 목표인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목표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닭 요리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요리, 닭 요리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네, 네. 에스더 하이파이브. 너무 씩씩했어. 너무 좋았어. 에스는 닭 요리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닭 요리 좋아하나?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닭 요리는 뭐든지 다 좋아한다. 닭 요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 굉장히 종류가 많아. 그리고 나라별로도 또 약간 특색들이 있고. 다시 얘기하죠. 닭 요리라고 해가지고 답이 닭 요리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치킨 요리가 정말 버라이어티. 그래서 우리 수업이 한국 사상과 문화지만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상을 요리하는 요리사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한국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서 배워보자고. 획일적으로 한국 사상과 문화니까 우리가 다 13명이 똑같은 한국 사상과 문화를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요런 걸 좀 내가 해가지고 더 많이 배워봐야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수업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창의성과 실용성이 중요해요.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과제 제출해가지고 점수 받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그런 과제 제출은 땡이에요. 나한테 제출하는 과제는 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특수체육이 있단 말입니다. 특수체육. 그러면 이런 체육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교양적으로 이런 우리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접목해 가지고 좀 가르치면은
이 특수아동들 이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염두에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내 전공과 염두에 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유아 교육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수업의 내용 중에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곧 유아 교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치원 어린 또래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잘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내가 한번 실제 교사가 되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써먹을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실용성이다 얘기했고요. 창의적이라는 딴 게 아니에요. 내 개성을 살려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개성을 살리자. 나의 개성을 살리자. 나의 개성을 살리자. 살리자. 세상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성이고 개성이고 창의적인 거잖아요. 너무 흔하다, 많다, 진부하다, 보편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의적이라고 하면 새롭다, 유일하다, 독특하다, 개성스럽다. 그러니까 내 끼를 살리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나의 장점과 강점을 이렇게 발휘해 보는 거,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두고두고 계속 꽂혀보자고요. 우리 13명 중에 오늘 수업 목표와 내용 들으면서 꽂혀가지고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지만 이런 토론 수업이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줌도 처음 경험했듯이 아직 실감 있게 안 와 닿아도 괜찮아요. 한 주 한 주 가면서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성격을 이런 의미였구나 알아갈 수 있으니까 미리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졸지 말자. 울지 말자. 울지 울지 말자. 말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발표하기 앞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교수님 뭐라고 생각할까? 이러면서 복잡하면은 참 이게 손을 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는 편안하게 따라하겠습니다.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Just do it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We can do it. 따라하겠습니다.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네, 좋아요. 그리고 we can do it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I can do it. I can do I it. can do it. 그래, I can do it. 할 수 있다. 부족한 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크는 거지. 왜? 여러분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연륜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수를 하시겠죠. 학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젊다라는 특권이 있고요. 또 하나 학생도 중요한 특권이 있는 게 뭐냐면 헛발질 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거. 헛발질. 시행착오를 하면서 커갈 수 있기 때문에 헛발질 할 수 있는 특권이 학생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냥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발질 많이 하자. 헛발질 많이 하자. 자, 네, 헛발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배워가세요. 쫄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랑 좀 엄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야 진도 나가는데 무슨 엄한 소리 하고 그래. 그런 소리 아예 내놓지도 마. 이런 얘기 절대 없어요. 엄한 소리가 모이다 보면요 특별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에디슨 다 어리버리하고 이상하다 그랬던 우리 예아들 많이 듣고 있죠. 그런 엄한 얘기들이 격려받고 모이니까 특별한 얘기가 됐다는 건 슈바이처도 그렇고 에디슨도 그렇고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꾸만 위축해가지고 남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이 뭘까 잠깐 표출해보고 격려해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아유 우리 소연 학우님, 유진 학우님, 규린 학우님 아이고 그 얘기 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뭔가 장점을 북돋아주면서 같이 커보자고. 그게 창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교재가 있어요. 2권의 교재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두껍죠? 이 교재를 좀 여러 주간 동안 우리 주간 기획서 보면 알겠지만 이 교재를
여러 주간 동안 쓸 거예요. 마이클 브린이라는 저자가 한국인 수업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마이클 브린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교재 약간 뭐 두꺼운 편이에요. 이 책을 이거는 예외 없이 여러분들 다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한국인 마이클 브린.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기숙사 자칫 나와 있으면은 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살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교보, 알라딘, 뭐 예스24 이런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주문해 가지고 구하셔도 되니까 이 책은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권장위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필수라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권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 문화 교과서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좋은 교재들을 내가 갖고 있을래라고 한다면 이 두 권을 다 구입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둘 중에 하나만을 내가 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마이클 브린 첫 번째 소개했던 책은 반드시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책은 사지 않아도 이 주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를 도서관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다른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옵션이에요. 권장이지 머스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돕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또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는데 그 또 한 가지 준비한 거는요.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네. 이거는 마이클 브린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다 사야 된다는 그 책이 이런 목차를 갖고 있다. 목차를 보면은 여러분들 책의 성격을 좀 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부에 이런 챕터들이 있고 2부에 이런 챕터들이 있고 수업 계획서 보면 한국인은 누구인가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 프로젝트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잠깐만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4주차부터 시작하니까 4주차는 그 1부에 5장부터 9장이란 말이야. 75페이지부터 1부에서 5장부터 9장. 자, 5장부터 9장 다시 봅시다. 1부에 5장부터 9장이 4주차를 예습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선택한 친구들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5장에 보니까 도피처로서의 집단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와 토종 메시아들, 타인의 공화국에서 겪는 고통.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눈치코치 문화가 너무 강한 한국 사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의 민족주의, DNA가 자기 것이 아닌 때의 사랑과 교육. 우리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이고 한국 사회잖아요.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입양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다가 우리는 DNA, 핏줄에 대한 혈연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특징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 문화적인 특징이에요. 바로 그런 분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 5, 6, 7, 8, 9 요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예습 프로젝트를 하는 주차로 선정이 됐으면요. 이 책은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습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5, 6, 7, 8, 9를 다 포함하면은 두 쪽 분량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밋밋한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밋밋한 얘기를 갖다 어디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요. 강의를 하기도 어려워요. 자기 주도하라고 그랬죠. 자, 프로젝트를 할 때 5, 6, 7, 8, 9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나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9일 수도 있고 그것이 7일 수도 있고 아니면 7과 9를 조합해가지고 뭔가 내가 강연을 만들면은 좋은 강연,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이 초등생이든
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이든 백화점 문화센터의 문화 강좌들 그런 걸 기획해 보세요. 맹목적으로 5번부터 6번을 유학하고 이건 땡이 꽝꽝꽝꽝 땡. 그건 교사한테 내는 숙제고요. 점수도 많이 못 받아요. 그냥 내가 정말 써먹어야지. 이번 기회에 내가 훈련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준비도 하고 써먹어야지. 강사로서 써먹어야지. 그런 관심 가져보세요. 내 전공과도 관련시켜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활용해 봐야지. 우리 동아리 모임에서 내가 이거 준비해가지고 한번 발표해 봐야지. 우리 교회에서 교양교육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가 모아서 이 준비해서 한번 우리 대학생들 한번 내가 발표해 봐야지.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다 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써먹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공부 우리 안 할까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6을 선택하든 8을 선택하든 하고 싶은 걸 선택하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걸 하면요. 동기가 부여가 돼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재미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강의 평가는 코치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됐으면 조금 더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만 내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도 요거 얘기해가지고 코칭 요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습 프로젝트 할 때는 교재, 내가 추천한 교재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교재든지 꼭 책을 읽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수업에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공부 나오거든요. 유네스코 유산 공부 나올 때는 이런 사이트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우리 수업에서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코칭을 바꿔봐요. 전 여러분들이 저를 이승준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기를 원해요. 저랑 만나는 이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를 코칭할 때 백석토에서 개인적으로 코칭을 하든 수업에서 코칭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승준 교수님이나 이승준 코치님으로 불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선수라고 부를 거예요. 한번 코치로 한번 불러주실래요? 코치님. 고마워요, 코치님. 말장난 같이 들릴 수 있거든요. 말장난.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영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구 경기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농구 경기 떠올려 보세요. 경기에 임하는 경기장에 뛰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플레이어스, 선수들이. 코치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뛰지 않아요, 코치가. 그죠? 선수들이 뛰어. 그럼 코치는 그 많은 큰 월급 받고 룰을 알아 노는 사람인가요? 코치들은 되게, 선수들은 그 운동 경기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데 코치들은 되게 양복 입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양복 입고 딱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 경기에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전략을 짜고 또 베스트 플레이어를 적재적소에 그때그때마다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팀이 혼연일체 팀이 되어가지고 경기 승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활동에 선수가 혼연일체 되도록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코치잖아요. 앞에서 여러분이 계시면 저는 여러분 앞장서가지고 자 이거 중요하다 받아주고 이거 밑줄 그어 여기 요거 심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예습해봤니? 예습해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이런 과정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 관심이 들던가 이런 자극을 줄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은요 빨리빨리 하고요. 한국인들은요
가족 중심적이고요. 한국인들은 혈연지향적인 사회입니다. 자, 요 세 가지 포인트 중요하니까 중간고사 퀴즈에 나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큐리미가 읽었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봐? 다이는 어떻게 생각해? 에스더는? 소희는 어떻게 생각하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만 생각해요. 스스로. 교수님 뭐예요? 진도하는 데 가서 잘 몰라요. 이건 유치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스스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 강사로 세우겠다는 얘기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경기를 뛰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돕는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코치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선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우리 코치 선수로 한번 한 학기 지내봐요. 괜찮겠습니까? 네. 네. 자, 실시간 줌으로 얘기했고요. 이미 우리 합의해서 비대면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도 만나지만 주중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 일어날 수 있으면요. 우리 주로 백석톡으로 소통하자고요. 백석톡, 개별톡으로다가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질의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도 드릴 테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많아도 한 2, 3일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 2, 3일 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여러 과목에서 만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백석톡 여러분들의 그 질의사항을 제가 열어봤어요. 열어보고는 그때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바빠가지고 그때 답을 하지 않고 열어보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답해야지 하는 생각을 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이 안 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더라고요. 실수. 그럴 땐 여러분들이 삐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코치하고 우리는 함께 가기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코치님이 아마 읽고 아마 또 잊으셨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질의를 보내세요. 백석톡. 다시 한번 보내면 그게 빨간불이 뜨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가 왔다는. 그럼 내가 열어보고 나서 내가 그때 열어보고 답을 못 줬네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백석톡으로 주중에도 필요하다면 소통하기로 해요. 오해 없이. 괜찮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백석톡으로 소통할 때는 클래스도 많고 학생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빨리 다른 자료 찾지 않고 빨리 답을 줄 수 있도록 한국사상과 문화 수요일에 어문의 이승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할 때 내가 누군지를 좀 밝히고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쪽에 나와 있는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꼭지로 OT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주관기획서, 예스 프로젝트, 체험 프로젝트. 우리한테 프로젝트가 두 유형이 있어요. 시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프로젝트는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개별 프로젝트예요. 단체 프로젝트 없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조별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 두 유형의 프로젝트가 있고 이것이 우리 평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계획서. 자,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네. 주관계획서 앞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PDF로다 그것도 활용하시고 해서 주관계획서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주관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 스케줄을 잘 만드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관심 분야에
ES 프로젝트는 제가 교육 강연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기로 같은 말이에요. ESB 중요하니까 자기주도로 ES 프로젝트는 설명을 하기도 하고 교육 강연 프로젝트라고도 제가 설명하기도 같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프로젝트를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할 때는 파일 이름, 파일명을 갖다가 이렇게 통일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 5, 6, 7 중에서 한 번씩 제출한다 얘기했었으니까 이 공사는 4주차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친구가 공사 교육 가로하고 이승주, 5주차 하는 친구는 05, 7주차 하는 친구는 07 교육 가로하고 이승주, 바로 그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예스 프로젝트를 교육 강연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앞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가지고 강연을 한다라고 하면 강연 원고를 이 두 쪽 분량으로 준비하시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강연 프로젝트라고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교육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로 하셔야 되고 수업 계획서 4쪽을 보게 되면은 수업 계획서 4쪽에 또 좀 더 많은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2번 제출할 거예요. 분량은 A4용지 2쪽 내외의 11포인트로다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요. 2쪽 반이면 안 되나요? 3쪽이면 안 되나요? 한쪽 반이면 안 되나요? 다 가능합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으로 2페이지여야 된다는 것보다 2페이지 전후로 여러분들이 알찬 내용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3쪽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네, 가이드라인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학습 활동방에 과제 관리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주차별로다가 과제방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몇 주차의 과제 프로젝트를 낼 것인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스 프로젝트 과제는 수업 이틀 전 자정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수업 이틀 전. 그럼 우리가 수요일 날 수업하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제출하셔야 되죠? 월요일. 네. 월요일 날 밤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제가 마감이 있어요. 늦게 내면 늦었습니다. 그럼 늦은 거예요.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 전까지. 그러니까 매주 4주차 수업이 수요일 날 있으면 4주차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되는 선수들은 월요일 날 자정 전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 이해되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학생일 뿐이에요. 학생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가져져 있어요. 맞아, 여러분 학생 맞죠? 대학생이지.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내가 역사문화 교사도 될 수 있고 문화센터의 강사도 될 수 있고 우리 문화 사상을 이렇게 안내하는 해설사도 될 수 있고 또 게임 회사에 혹은 애니메이션 회사에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교육 강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 한번 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요 학생들이 등장해서 이 수업 발표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선수들이 나타나서 강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수업에서 발표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역할로 토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2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서 예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체험 프로젝트. 두 번째 유형에 대한 프로젝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파일 이름을 전통체험 가로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를 배워가는 최선의 길은 뭘까요? 경험해보는 거예요. 전통 음식을 먹어보는 거고요.
전통 옷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입어 보는 것이고요. 전통 집에서 우리가 한번 하룻밤을 자보는 거예요. 생활해 보는 거예요. 그거가 전통 문화를 이렇게 배워가고 익혀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 여러분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국악이 어려울까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왜 우리한테 국악이 그렇게 힘들죠? 그렇게 음악들을 좋아하면서. 음악 듣고 늘 살면서 왜 우리한테 국악은 그렇게 힘들어요? 많이 들어본 게 아니라서. 애써 말씀. 낯서니까. 우리 팝 음악들은 우리 국내 가수든 해외 가수든 팝 음악들은 방탄소년단 어저께 난리법석 났죠. 빌보드 1등. 우리 다 같이 박수. 방탄이 빌보드 1등 했다니 대단한 거야. 대단한 아카데미상 받은 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역량이 세계적인 것인데, 근데 전통 국악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너무 관심도 없고. 낯서니까. 경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틀어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자고, 체험해보자고.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의도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치님, 어떤 전통문화 체험을 해야 될까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슬슬 고민해 보세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요. 너무 전문 기관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수소문 해보세요. 우리 일가 친지들 중에서 전통문화 장인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뭔가 한복을 굉장히 잘 짓거나 아니면 김치를 정말로 아니면 좀 양반 음식, 왕실 음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든지 뭔가 피리 만드는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그분이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그분보다 더 못한 모르고 있는 내게는 상당히 큰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 전문가 혹은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가족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서 한번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이런 한국 전통 문화를 정말 배워보고 싶어. 인터넷도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루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은 코로나니까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될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그런 기관, 그런 전문 장인을 섭외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해보고 이 프로젝트를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제가 지난 학기 처음 경험했는데 유튜브에 이런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셀프 스터디를 해서 내 스스로가 그 배운 걸 체험하면서 접목해보는 전통 한지 체험을 내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완성해보는 전통 면색을 경험해보는 전통 다과를 만드는 것을 경험해보는 그래서 그 다과를 갖다가 또 맛있게 먹어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IT 4차 혁명 시대 때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파워포인트, PPT 8장 내외 분량. 이것도 가이드라인입니다. 9장은 되나요? 안 되나?
될 수 있죠. 7장은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콘텐츠를 7장에 담을 수, 8장에 담을 수, 9장에 담을 수, 10장에 담을 수도 있고. 이건 가이드라인, 10장 내외. 혹은 요즘에 유튜브잖아요. 동영상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실력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요. 3분 내외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요. 제가 한국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우리 수업에서 이런 동영상 결과물을 만드는 자료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출하면 그거는 유튜브에 올라간다,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동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조심해야 될 분들은 조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면은 우리 백석대학의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런 긍지를 가지고 세계 앞에 이런 자료들을 올리면서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공공의 취지에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제가 거듭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다가 세상 앞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하면 되겠고요. 8주차부터 우리가 발표가 시작되니까 요거는 전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8주차 수업 전날이니까 화요일날 23시 59분까지 과제방에 올려주시면은 바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거나 질문 있을까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죠? 규림이도 이해하셨습니까? 자, 성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꼼꼼히 잘 듣자고요. 자, 우리 성적이 이렇게 평가될 겁니다. 출석 점수 15점, 예습 프로젝트 30점, 두 번 내니까 한 번 낼 때마다 여러분이 만점을 받으면 15점, 15점 해서 30점, 탐방 프로젝트, 체험 활동하는 거, 탐방 프로젝트 30점, 그 다음에 수업 활동, 수업에서 손 들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는 거, 그것이 수업 활동인데 25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 어문의 이승준입니다. 보건의 이승준입니다. 사범의 이승준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 제가 카운트할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학기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까지 손을 드는 것, 매주 두 번까지 손을 드는 것은 발표하게 되면 두 번까지는 제가 점수로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발표할 수 있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그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대해서는 점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점수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수는 매주 두 포인트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학기를 마치고 나면은 이건 말 그대로 절대 평가로다가 몇 번 손을 들었는지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선수가 25점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 밑으로 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매번 보게 되는 수업 활동에 참여했던 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업의 평가의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도 수업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굉장히 발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코치님, 제가 결석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예습 안 냈으니까 30점 마이너스, 탐방 안 냈으니까 30점 마이너스. 그러니까
F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F 학점. F는 좀 연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동정 점수를 달라고 그래요. 출석을 다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분명히 얘기하는데 요 내용 그대로 좀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석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내가 20점을 더 더해주고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공정하지 않아요. 제가 출석은 여러분 출석 점수는 만점이 30점입니다 하면 30점을 드리는 거고요. 출석 점수가 15점이면 15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한번 결석할 때 마이너스 1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업 활동에 토론 수업, 발표 수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수업 활동에 저는 목숨을 건 교수예요. 코치예요. 출석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출석은 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출석은 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요, 내가 볼 때는 과연 얼만큼 배움을 얻어갈까,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출석은 그냥 최소한의 성실함을 보기 위한 것이지 출석은 학습 활동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저는 개인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각 같은 경우도 2번 지각하면 페널티가 없어요. 마이너스 점수 없습니다. 대신에 3번 지각하면 마이너스 1점, 6번 지각하면 마이너스 1점, 5번 지각하면 마이너스 1점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석을 4번 하게 되면 이건 학교의 규정이에요. 출석 F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결석을 1~2번 혹은 3번까지는 할 수 있고 지각 포함해가지고 그걸 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출석 F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자기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 출석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봐요. 우리가 이제 줌으로 출석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의사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11시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5분 전 정도 전후에 이제 링크 올리고 이렇게 하고 또 먼저 온 학생이 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올려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1시부터 11시 5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할 거예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숫자도 적으니까. 그러면 입실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채팅창 모두 회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한테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문 이승준 뭐 경상 이승준 해가지고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럼 그게 이제 출석 확인인 거예요. 11시부터 11시 5분까지 5분 텀 안에 올라가면 다 출석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6분부터 이름이 올라오는 것은 지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실시간 2시간 함께 아주 온전한 토론 발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교시, 2교시가 있는데 1교시 마치고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들어왔어요. 이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출석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반도 넘어서 온 거는 그렇게라도 참여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출석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더 좀 긴장감 있게 성실하게 2시간 수업에 임할 수 있으니까 2교시부터 오는 것은 와서 참여하는 건 가능하지만 결석으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네, 에스더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 줌 수업은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줌 수업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더 열심히 한번 내가 놓친 수업의 내용을 내가 좀 점검해 볼래라고 한다면 이번 학기에는 이 녹화 영상을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옵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올려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OT도요. 좀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다면 제가 오늘 중에 이거 다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결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장례가 있고 가족 장례가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검,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그다음에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질환의 문제, 그다음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없어야 되겠지만 뭐 넘어졌다든지 자동차가 부딪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근거, 그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은 제가 공결 처리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시자고요. 감기, 몸살, 배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아프고 병원 다녀온 거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아플 때는 힘든 병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결 처리를 했더니요. 2배, 3배 공결을 요청하는, 병원 다녀왔다고 공결을 요청하는 학생들 숫자가, 선수들 숫자가 2배, 3배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업에 집중하고 특별히 이번 학기 비대면으로 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되게 이렇게 수업들을 듣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픈데 학교까지 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사실은 덜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엄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긴장감 있게 또 효과적으로 줌 수업을 잘 통해서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공결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이런 원칙으로다가 출석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게임 이런 표현 많이 했는데요. 출석, 예습 프로젝트, 탐방 프로젝트, 예습과 탐방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논의, 토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수업에서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열린 마음으로 전통과 우리 현대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제는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 과제의 이면 속에는 이런 역량을 우리가 증진하기 위한 그런 평가고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첫 번째 PPT, 지금 두 번째 PPT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사항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 시간 질문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코치님 뭐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저는 없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표현해 주세요.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됐습니다. 다 이해됐습니다. 또 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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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업 오늘 여기서 좀 조금 일찍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코로나가 아직도 굉장히 긴장 상태니까 여러분 늘 어디 다니실 때 최소한 마스크라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수업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프게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나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서 즐거운 수업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제가 종료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